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자, 3월 1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는 0.3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소폭 하락하다가 소폭 상승해서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은 지금 요 근래 아시겠지만 금리가 화두잖아요. 어저께도 금리가 밀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고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금리는 아시겠지만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 결과를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요. 요 발표는 이제 17일 오후 2시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일 새벽 정도 되겠죠. 내일 새벽 뭐 미국 장 끝날 무렵쯤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과거에 금리가 오르면 유로존이든 어디든 FOMC가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대응 안 할 거라는 얘기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FOMC를 통해서 뭐의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FOMC 회의를 보면 가장 중요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립서비스, 뭐 성명서 이런 거잖아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는 익명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1년에 4번 합니다. 3, 6, 9, 12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3월이니까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점도표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작년 12월에 점도표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을 2022년에 1명, 2023년에 5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요게 그대로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 경기부양책에서 뭐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뭐 중단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 41명을 대상으로 약 5일 동안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2023년 중에서 2번의 금리 인상 전망된다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하고요. 특히 블랙록 최고 책임자인 잭 리더라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는 9월이나 12월 달에 테이퍼링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점점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금리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나서 경기 전망도 변하고 뭐 이런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FOMC 회의가 끝나면 성명서를 발표할 때 경제 전망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한다고 하는데 요 근래 그 뉴스를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8%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 미국.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한 70년 정도 전에도 이런 성장이 없었다. 뭐 이게 지금 주요하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7.3%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이 몇 프로 얘기냐면 4%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뭐 경제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는 폭등을 해야 되고요. 폭등을 한다면 경기부양제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폭등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죠. 왜냐하면 어저께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 1조 9천억 불을 시장에 돈을 풀고서 세금을 올릴 거란 얘기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금 얘기가 나와요. 세금이 얼마 정도냐면 금액으로 약 한 4조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조 달러. 그러니까 1조 9천억 불을 풀고 4조 달러를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사실 시장이 굉장히 부담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이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채 발행을 하는 대신에 세금으로 세금을 늘려서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2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법인세예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 법인세 인하를 했잖아요. 감세. 이거를 21%에서 28%, 7% 정도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상속세 범위도 확대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 걷는다는 얘기죠. 돈 풀어주고 세금 걷어가는 경우.
이게 사실 이게 시장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풀고 세금을 거는데 그게 2배예요. 물론 뭐 있는 자에게 더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채금리 대응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국채금리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의 어떤 시장 힌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힌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무질서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시장을 대응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대응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SLR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SLR. 이게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건데, 미 대형은행들이 국채물을 도입했던 거라고 하죠. 이게 지난해 4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약 6천억 달러 국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은행이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FMC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진행이 되다가 1조 9천억 불의 경기부양책이 진행되면서 FMC의 중요성이 정말 시장에 대두되는 오랜만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봐야 되겠다. 시장은요, 이번 FMC에 따라서 굉장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요. 뭐 경우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결국 FMC 회의에서 성명서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미국 시장을 보면 뭐 어저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끝났잖아요. 월봉이 끝났고, 그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이제 윗꼬리가 좀 생겼어요. 0.39% 정도 윗꼬리가 살짝 생겼어요. 그 자리가 요 윗저리였는데 일단 갔다가 약간 밀리는 상황. 내일 새벽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확인이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뭐 월봉이 정말 제가 3800에 대한 400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걸 향해서 전지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보유자가 3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9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900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그렇죠. 3분의 1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어서 약 74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들이 들어왔던 그 시장의 모습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거든요. 결국 삼성전자에 개인들이 몰려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나마 선택은 잘했죠. 만약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완전히 리드를 해버리면 사실 시장 초토화할 때 손실이 굉장히 가중될 텐데, 삼성전자에 몰려있어서 그나마 손실이 나도 부담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손실은 1%라도 크죠.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한 우량주라는 것은 뭐 인정하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죠. 특히 주봉으로는 지금 뭐 몇 주 만에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죠. 5주선을 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5, 6주를 했어요. 이번 주에 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요즘 마이크론의 추격에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옥중 경영도 상당히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세금도 지금 상속세도 내야 되죠. 11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속 태클을 거는 상황 속에서 어저께 조금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삼성전자 어저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네요.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받쳐줬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요 근래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진입하는지 이거 이제 뭐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거기에 삼성전자의 역할, 삼성전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구나. 주가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든다.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그 시장에서 매수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기금이 일자별로 보시면은 그 어저께 890억을 샀고요. 그저께 1100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될지를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기금 추세적으로 12조를 팔았는데 2천억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연기금이 좀 더 만약에 들어온다면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끌어올려 주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식 보유자가 많아서 그걸 끌어올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어서 이 시가총액 비중을 삼성전자를 좀 떨어뜨려 줘야지 향후 시장에 문제가 될 때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혼자서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버리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연기금 매수세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이 아직도 시장 매도해야 될 금액이 약 15조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남겨놓고 좀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세가 시장에 있는지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장이 약간 좀 안정을 취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매도 때는 엄청나게 팔고 매수 때는 소액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